세대 공학 계열을 지원했던 비강남권의 한 학생은 평균 석차가 상위 3.6%인데도 떨어진 반면 18.1%인 강남권 학생은 합격한 것을 강남권 학생에게 추가 점수를 준다는 고교 등급제가 소문에서 사실로 밝혀지자 비강남권과 지방에선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하지만 강남 학생들의 학력이 우세해서 어쩔 수 없이 고교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과연 사실일까? 고교 등급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평준화는 사회주의라며 끝까지 고교 등급제를 변호하고 있는 언론을 뉴스 초점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최근 고교 등급제라는 말을 놓고 언론에서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승용 기자. 네. 고교 등급제 내용이 뭡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대학이 고등학교에 등급을 나눠서 내신 성적에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내신 성적에? 네. 예. A 학교와 B 학교에서 똑같이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 등급에 따라서 입학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런 고교 등급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교 등급제를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준화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의 일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드러나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고교 등급제 실시를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번 대입제도 개선안이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아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전성시대네요. 네. 학력차가 난다는 주장, 그런데 근거는 있습니까? 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한 국회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의 보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른바 학력차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1%를 대상으로 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 의원이 입수해 언론에 발표한 것인데요.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던 조선일보는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며 이 의원의 발표를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의 평균화 28개 고교의 평균 성적을 비교해보니 강남구 A학교는 70.75점으로 나타난 반면 중구의 B학교는 44.2점으로 나타나 큰 편차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근거로 서울 강남 지역의 학력이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역별 학력차가 확인됨으로써 30년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을 빚고 있던 대학들로선 반가운 보도였겠지만 보고서 내용은 이 보도에 무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 고교생 평균 점수가 52.7점으로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여서 단순히 서울 지역에서 앞선다고 다른 지역보다 성적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62.1점으로 제주와 광주, 울산의 평균 점수보다 처집니다. 강남구의 최고 성적 학교와 중구의 최저 성적 학교 간의 평균 점수차가 20점이 넘게나 지역별 학력차가 확인된 만큼 평준화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도 점수 차이는 강남구 안에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이 학부모의 그 소득 수준이나 또 과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직적인 교육 정책 때문에 학교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료의 한 면만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시도별로 구분해 비교해보고 예. 각 지역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강남의 가장 우수한 학교의 학력과 강북에서 가장 학력이 떨어진 학교의 학력을 단순 비교해서 강남구 학생의 학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시도별 비교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네네네. 예. 강남 지역의 학생들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과외나 학원 수업을 많이 받은 만큼 학력이 우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조사 결과 지방 학생들이 오히려 강남 학생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면서요? 네, 저도 놀랐는데요. 예. 그래서 좀 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예. 시도별 고등학교 평균 점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전국 대도시 중에 최하위고요. 네.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광주와 울산 순입니다. 예. 제주, 광주, 울산은 서울 강남구보다도 평균 점수가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10점 이상 16점. 예, 서울보다 10점이 높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들 지방 고교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학력, 지방의 학력의 우세 현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이 강남권 학생들보다 적어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셈인데요. 예. 결국 이 자료는 평준화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평준화가 전국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승윤 기자의 말을 듣고 보자면 같은 자료를 놓고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 즉 평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학력 차이 때문에 강남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대학들이 더 우수한 지방 학생들에 대해서 우대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래서 학력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강남 학생들을 우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제기관인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교 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화여대가 수시 모집을 하면서 전체 합격생 중 강남 지역 학생을 36%나 뽑은 반면 비강남 서울 지역 학생은 17.5%, 지방은 26%만 뽑아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대와 이대의 강남 학생 선호는 부유층 자녀 확보를 통해 대학 발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율에서 너무 기형적이라는 거죠. 부산 지역에서 서울대 부시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14%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이번에 문제된 대학에서는 1%가 안 되거든요. 또 고교 등급제는 헌법상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간 학력차가 크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은 그러나 고교 등급제를 비판한 이 보고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아예 전국적으로 학생을 뽑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죠? 네, 서울대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이른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골고루 학생을 뽑아서 시골 지역 학교 학생도 서울대를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인데요. 네. 작년 수시 모집 때 38%였던 서울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이번 제도 도입으로 23%로 줄었고 네. 강남권 출신 학생 비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신문에선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등급제로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와중에 일부 신문은 고교 평준화와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최근 교육부가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자 현 정부가 교육에서조차 좌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는 좌파다. 전교조가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기여 입학제를 반대한다. 현 정부도 반대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좌파라는 논법으로 색깔론까지 씌워가며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만 구사회주의 유물인 애물단지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 이 정책을 도입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당시 중학생을 입시 지역에서 해방시키고 과외 열풍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대입 본고사는 지난 1980년 고액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신군부에 의해 폐지됐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모두 좌파적 교육 정책을 펼쳤던 셈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교육 평준화가 실시되고 본고사가 폐지됐을 때 교육개혁, 나아가 교육혁명이라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이번 조처는 과열 과외를 없애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결단이며 동시에 시금석이 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가 하면 지난 94년 대학 입시제도에 수능시험과 함께 본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본고사 부활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 과외가 우려할 정도로 다시 성행하게 된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94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를 부활키로 한 데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학들 역시 우리 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고사 없이도 선발할 방법은 없겠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재검토했으면 한다. 농어촌 출신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입학을 늘려가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방침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특정 계층의 호감을 사려는 현 정부의 정치적 술책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에는 연세대가 농어촌 우수 학생에게 입학 특전을 주기로 하자 획기적 결단이라고 추켜세우고 교육부가 나서서 입시 제도를 바꿔서라도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장려하라고 공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학교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입시 위주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에 따라 정반대로 입장을 바꿔온 것입니다.